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성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외신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주로서의 IT를 담고 있는 투자자들, 하지만은 오산일 수 있다, 이런 좀 경고 메시지가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주에 자사 고객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11억 달러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8주 만에 처음으로 미국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기관과 개인 고객들이 같은 매도세를 주도했다라고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다른 섹터에서는 매도세가 굉장히 짙게 나타났지만요. IT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만 매도세를 좀 피해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IT와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 6주와 9주 연속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두 달간의 트렌드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투자자들이 경기 민감주에서 방어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IT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로의 자금 유입이 방어주로의 자금 유입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BOA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코로나19발 침체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견고하게 성장을 했던 IT 섹터를 새로운 방어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틀릴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좀 하고 있는데요. 펀더멘털이 분명히 좀 약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상승세도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위험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나스닥 100 지수의 이익 추정치가 S&P 500에 좀 뒤처지는 모습이 트렌드로서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실적에서도 확인을 해봤듯이 메가캡 기술주도 경기 하강에 좀 속절없는 모습, 이에 대해서 BOA 측에서도 탈글로벌화의 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IT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를 담고 있는 이 투자자들의 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과연 펀더멘털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면 어떨까요? 배드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 펀더멘털은 분명히 좀 안 좋은 상황, 그리고 이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이익 추정치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저희가 좀 염두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3분기 어닝 시즌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컨셉을 좀 보면은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그 정도와 비율이 모두 다 역사적인 평균을 좀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익 서프라이즈가 나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 주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IT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를 좀 살펴보면은 IT는 일단은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EPS가 전년 대비해서 2.6% 감소하기는 했지만은 지난 9월 말에 추정치였던 마이너스 3.8% 성장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커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8.9%의 이익 역성장이 나오면서 전망치였던 13% 정도를 더욱더 하회하는 굉장히 부진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스와 같은 굉장히 큰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그 미스가 큰 타격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요. 전체로 저희가 보더라도 인터랙티브 미디어 앤 서비스, 저희가 SNS 관련주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섹터에서 이익의 32%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요. 통신도 27% 역성장이 나타나면서 이를 포함해서 5개 서브 섹터 모두 다 전년 대비해서 이익이 역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순이익 마진이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에 10.1%로 나타나면서 5년 평균을 하회하는 부진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를 저희가 내다봤을 때는 좀 어떨까요? 2023년도 이익 증가율의 추정치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2%로 역시 하향 조정이 급속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섹터 같은 경우에도 5.9%, 그러면서 9월 말에 추정치였던 8.3%의 성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익 추정치가 깎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와 관련을 해서 충분히 깎였을까? 이 부분에도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전체 시장을 보더라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관련을 해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닝 시즌이
낮아진 실적 눈높이를 충족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내년도 이익 추정치 하향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 메시지에도 귀를 잘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과 관련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종목과 관련한 얘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을 한번 보시면요. 공짜라도 괜찮아 광고 매출이 살렸던 실적이다. 이런 기업의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기업일까? 바로 폭스입니다. 오늘 주가가 약 한 5% 정도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분기 매출과 EPS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 덕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호실적을 견인한 것이 바로 공짜 서비스여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폭스가 참고로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무료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투비를 인수를 했는데요. 투비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보는 대신에 공짜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근데 월 활성 이용자 수가 5,100만 명에 달할 만큼 굉장히 또 활성화된 저희가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투비에서의 광고 매출이 결국은 분기 호실적, 실적 전체를 좀 견인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도 경영진에서도 디지털 광고 시장의 좀 하강에도 불구하고 투비의 매출이 무려 30%나 신장했음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러면서 많이 봤다라는 점에 또 주목을 했습니다. 투비의 분기 시청 시간이 13억 시간으로 좀 집계가 되면서 50% 정도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경영진에서도 처음으로 투비의 광고 매출이 폭스 엔터테인먼트의 광고 매출을 추월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스트리밍 시장은 좀 포화 우려가 좀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투비라든지 그리고 플루토라는 또 이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파라마운트가 인수를 한 공짜 서비스가 되겠는데 이런 무료 OTT 서비스들이 조용하게 광고 매출을 좀 신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트렌드가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광고가 포함된 OTT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넷플릭스가 좀 떠오르죠. 무료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싸면서 광고가 포함이 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판단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이라고 제가 표현을 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표현을 들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폭스 실적에서도 봤듯이 광고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소비자들이 가성비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고 있더라. 이를 좀 입증할 실적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전망이 밝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오는 4일에 월 5,500원의 광고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매출을 굉장히 신장시켜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스태티스타의 자료에 따르면요. 지금 보면은 2027년께 전 세계 광고 요금제를 통한 광고 매출이 무려 3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넷플릭스의 연매출이 300억 달러대 초반임을 감안을 한다면은 약 10% 정도가 광고 요금제를 통해서 매출 신장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에서 한 10.7억 달러 정도, 서유럽에서 8.4억 달러 정도의 광고 매출이 추가로 생길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펫 네이선슨이라는 기관이 특히 이제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광고 요금제가 오는 2027년 매출에 35억 달러의 신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앞서서 2025년만 하더라도 광고 매출이 27억 달러를 찍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피보탈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매수로 더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200달러에서 375달러로 굉장히 많은 수치를 좀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한 것이 이런 광고 요금제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광고 요금제가 전체적인 디지털 광고의 불황을 피해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넷플릭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분석한 기관까지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